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부터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뭐 조금 하독거리는 그런 기분이 약간 나가지고 갈수록 자꾸 진해져요, 그 용도가. 딱 일어서면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계속 아파요. 다리를 잘 못 걷겠더라고요.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비틀리고 늘어나는 정맥, 바로 하지정맥류를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치료받는 환자가 늘고 있죠. 하지정맥류는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야 할 다리 정맥 혈액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오히려 아래로 역류하는 만성 정맥 질환입니다. 물론 신체의 노화로 인해 정맥 판막과 정맥벽이 약화될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환경, 비만, 음주와 흡연 등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고통에서 영영 멀어질 수 있을까요?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찾은 김세연 씨. 양쪽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고 당기거나 묵직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2011년도쯤에 그냥 군의관님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그냥 운동 선수들도 보면 다리에 혈관들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하지정맥이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되면서 이게 내가 그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게 됐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오른쪽 발목의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했던 지인이 발 상태 보면서 이건 조금 심한 것 같다 할 때 이제 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김세연 씨의 다리는 겉보기에도 하지정맥류의 병기가 많이 진행되면서 피부 변색이라는 합병증이 동반됐습니다. 좀 더 방치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색이 진해지다 괴사나 궤양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합병증이 온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병기가 1기부터 6기까지 가는데 발목에 피부 변색이 나타나면 4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기에 합병증이 온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리의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제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왔다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화면상에서 색으로 혈액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상 혈류는 파란색, 역류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양쪽 대복제 정맥에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무릎 이하에 튀어나와 있는 하지정맥류 혈관들에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해주면 재발률도 낮고 증상 개선이 빠르고 좋습니다. 몸 중심부와 가까운 쪽의 대복제 정맥에는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먼 쪽의 대복제 정맥과 정맥류 혈관에는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합니다. 혈관 초음파 장비가 의료진의 눈이 되어 원인 혈관과 잔가지 혈관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두 치료법 모두 절개하지 않고 각각 레이저 광섬유와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레이저 정맥 폐쇄술과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 아주 잘 맞췄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발목에 피부 변색이 진행되면서 자칫 피부 괴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하지정맥류 혈관들에도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이 아주 잘 맞췄기 때문에 아주 잘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찾아오는 하지정맥류와 합병증. 30대인 김세연 씨의 다리는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잘 됐으면 하는 일단 바람이 있고 계속 좀 걸으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때 잘 몰랐는데 한 10분 정도 걷고 나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발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발부터 종아리까지 부위마다 압박을 다르게 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수술 잘 마쳤고요. 압박 스타킹 신으면서 내일부터 자기 하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하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하고 점검 한번 하시고요. 그 위에 6개월 정도 완치될 때까지 한 번씩 점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오랫동안 짊어진 증상들과 영영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건 꾸준한 관리와 정기검진입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거다 보니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걱정해줬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에 좀 기쁩니다. 김세연 씨는 드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럼에 삶이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게 일상이다 보니 다리 건강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제 사업장이고 매일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필요하면 제 작업도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지인의 권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무거운 다리로 생활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좀 가벼운 게 느껴져서 붓는 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당연히 10년 동안 이 무게로 다리가 이 무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수술하고 나니까 가벼워진 걸 느끼고 이 무게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어제 수술 직후에 깨달았습니다. 보통 치아도 그렇고 아플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하는데 안 아플 때 이제 한번 병원 가셔서 방문해 보셔서 이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여성 환자가 많은 가운데 남성 환자 수도 점점 늘고 있죠. 고성능의 혈관 초음파 장비로 원인 혈관뿐 아니라 장가지 혈관의 직경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품 형태의 혈관 경화제를 주사해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미국 FDA 승인을 거친 혈관 경화제를 공기와 혼합해 미세 거품 형태로 변형하면 적은 농도와 양의 경화제로도 직경이 큰 원인 혈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의 수술 고위험 환자이거나 심한 하지정맥류나 하지정맥류가 재발한 환자의 경우 이렇게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 단일 치료로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예종판 씨는 몇 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에 나타난 증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 데다 종아리와 발목이 아프고 피부가 가렵기도 했죠.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갔는데 근래 한 5개월 전에 이 발목 쪽에 약간 쪼우는 맛이랄까? 뭐 조금 하독거리는 그런 기분이 약간 나가지고 하지정맥이 이제 그 제2의 심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차했습니다. 당뇨가 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이제 또 옛날에 일할 때 약간 쪼이는 한숨이 좀 나고 쪼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협심증이 약간 의심을 하더라. 그때 시작해서 약을 계속 먹으라니까 먹고 있어요. 협심증 역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하지정맥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 돌출된 혈관과 반복되는 통증이 의식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10년 전에 한쪽 다리를 하지정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쪽 다리에 또 약간 티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하고 나면은 바로 오가지고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종판 씨 아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것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예종판 씨도 치료를 받을 차례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다리가 많이 붓고 혈관도 많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크게 그동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종아리라든지 발목의 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그래서 오늘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혈액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면 초음파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날 겁니다. 이 색깔로 보시면 파란색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되시죠. 네. 원인 혈관이 있는 구간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하지정맥류 3기에 해당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대복제 정맥에서 정맥혈의 역류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아리도 많이 붓고 있어서 3기 중반 이상의 제법 진행된 하지정맥류로 오늘 진단되셨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도 있고 협심증과 심장병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이 부담스러울 때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바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혈관과 문제 혈관에 거품 형태의 혈관 경화제를 주사합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이지만 치료 효과는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하면 유관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들이 작아지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작아지지만 이게 완전히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압박 스타킹을 신다 보면 수개월 지나면서 이 튀어나왔던 혈관들도 싹 없어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와 복도를 걸어보니 진료실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꾸만 걸음을 멈춰 다리를 만지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시술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오셔서 저랑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역류들이 잘 낫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하지정맥류가 완치될 때까지 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장기 점검하고 재발 유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다리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거침없는데요. 안전하고 빠른 치료 덕분에 여러 증상과 함께한 나날들이 벌써 먼 과거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제 시술 전에는 다리가 항상 묵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술하고 나니까 상당히 가벼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 나은 그런 기분입니다. 활동하는 동안에는 단계적 압박을 가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을 절대 안 입거든요. 안 입는데 좀 압박 스타킹을 신으니까 좀 허벅지에 장단지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 다 나은 그런 기분이지만은 또 그 마음의 느낌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가지고 건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정맥순환을 담당하는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하지정맥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고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죠. 그 처음에 제가 판단할 때 하지정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될까 안 될까 하고 그래서 종합병원을 갔거든요. 협착증이라고 판단을 내리니까 그걸 또 믿고 제가 한 1년 동안 다른 병원에 전전하며 헤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이 밑에가 딱 일어서면 찌릿찌릿 하면서 계속 아파요. 다리를 잘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후 돼가지고 좀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저녁에 잘 때 되면 또 계속 아프고 그랬어요.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나타났지만 다른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진 박차수 씨.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근육 경련이 있어 다리가 늘 불편한 상태였죠. 작년 여름부터 다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통증도 심하고 많이 붓고 쥐도 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허리 원인인 걸로 생각을 하고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MRI 검사해보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꾸준히 해왔고,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들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무겁고 터질 듯이 아프다든지 주무시다가 쥐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어떨 때는 협착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별 진단이 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저기 초음파 화면만 살짝 보시면 저기 까맣게 큰 선이 지나가죠. 저기 빨갛게 되는 거 보이시죠? 검사 결과 양쪽 다리 모두 하지정맥류 3기에 해당합니다. 초음파 유도하 혈관 경화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혈관외과 학회지인 저널 오브 바스큘러 서저리에 기고된 논문을 보면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 시술 시 피부 괴사 및 혈전, 색전증, 뇌혈관 문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0.01에서 0.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정맥 혈전증, 폐쇄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 효과와 안전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실제로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 치료 시 사용되는 혈관 경화제 약물의 양은 일일 허용량의 10% 수준인 매우 적은 양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망가진 혈관을 혈관 경화제로 폐쇄하는 초음파 유도하 혈관 경화요법. 먼 과거에는 혈관을 빼내는 발거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의술이 발전하면서 환자의 부담을 낮춘 비수술적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잘 시행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도 하시고 학교에서 강의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한 달 후에 한번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복제 정맥과 대복제 정맥에서 역류하는 부분들이 잘 낫고 있는지 계속 경과 관찰하고 또 환자분의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자꾸 체크해 볼 겁니다. 박차수 씨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서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다리 통증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죠.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면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멘트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 계속 아프니까 손이 자꾸 밑으로 저리 내려가요. 그 습관이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또 실제로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아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마음적으로 안정되니까 수업이 잘 될 것 같고 또 잘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해결했으니 삶의 질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 목표로 지금 뭐 계속 다리도 좀 튼튼하게 했어. 제가 학생들 앞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여 씨가 하지 정맥류를 처음 치료한 건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재발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릎 이쪽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다리에 망아리 같은 게 이렇게 사탕처럼 땡글땡글 요래 만지면 만지겠고, 그래가 다리가 거기가 애리고 아프더라고요. 그 망아리인데가. 그리고 또 서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이래 다리가 부으면서 너무 다리가 무겁고 밤으로는 힘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3년 전에 다시 치료받기 위해 새로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양쪽 다리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한번 하도 통증이 아프니까 와보자 하고는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처음에 뭐 따끔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가서 운동을 한 15분 하라 그랬는데, 운동을 하니까 이 다리가 어찌 그리 가벼운지 정말 거짓말처럼 다리가 가볍더라고. 튀어나와 있던 혈관들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매끈해지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증상들도 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죠. 재발성 하지정맥류는 잔가지 형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더욱 섬세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재발 치료에 최적화된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한 후 장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하지정맥류를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재발하면서 다리가 많이 무겁고 아프고 붓고 밤에 쥐가 나서 잠도 잘 주무시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류는 수술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생혈관이 생긴다든지 치료한 혈관이 재개통된다든지, 그리고 정상적이었던 혈관들이 새롭게 병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재발할 확률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 지금 보이시죠? 그죠? 옛날에는 막 이 동글동글한 게 그렇죠. 막 확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지방만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하고 좋으시고. 네. 어머니 여기 지금 보면 종아리에 요 작은 혈관이 하나 보여서 제가 오늘 치료 한 군데만 더 해드릴게요.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은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에 우선 공고되는 치료법으로 2022년 유럽 임상진료 지침에 따르면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은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 특히 신생혈관 및 장가지 혈관의 치료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발 환자의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 1년 치료 성공률은 87에서 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한 작은 혈관들을 혈관 경화제로 폐쇄해줍니다. 피부 밑에 작은 혈관들 제가 2군데 정도 치료했거든요. 예. 뭐 앞으로 재발이라든지 재수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운동 많이 하시고 점검 때 잘 오시면 됩니다. 완치 진단이 내려진 후에도 1,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면 하지정맥류가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검진을 통해 박점여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수술도 잘 됐다고 아무 이상도 없고 아프지는 않아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래 받는 게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또 좋지요. 매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고요. 또 운동기구도 한 번씩 이렇게 뭐 특별하게 관리 그래라기보다도 늘 걷고 그러고 막 그냥 이제 아프지를 안 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그런 게 좋아요. 과거의 하지정맥류는 치료하기 까다로운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고 재발 가능성 또한 낮아지고 있죠.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의 답은 같았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는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의료적 관리로 환자의 삶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쉽고 편하게 치료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흐름에 맞게 환자의 부담과 불안감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평생을 건강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는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셔서 다시 건강한 삶의 질을 되찾기를 바랍니다.